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횡보 등락을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이 가능하지만 항상 2326포인트대를 이탈할 때에는 경계권에 들어갑니다. 자, 강남선님. 안녕하십니까. NTNW 강남권 손종주입니다. 지금 11월까지 벌써 3월부터 11월까지 벌써 8개월 동안 랠리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했는데 계속 올라가죠. 이게 중간에 조정받을 것 같지만 계속 강세가 나올지 모릅니다. 11월까지 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권 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주무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수 오늘 오전장 좀 잘 버티는가 싶더니 막판에 밀렸죠. 하지만 미증시 이미 낙폭이 좀 이제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인들 수급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기금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 앞으로 수급 동향 체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현재 횡보 등락을 보이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좀 연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는 감소를 보이고 횡보 등락. 밑에 부분 3박자는 맞고 있지만 현재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더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 전환은 이루어질 거 보고 있으나 2326 주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항상 상승세를 보면서도 어느 시점을 경계권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매매자를 펼쳐야 되는데 그것이 2326포인트대입니다. 자, 현재 또 코스닥 당에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에서는 약간 이탈됐네요. 그렇지만 행보등을 보이고 주식은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오르면 하루 이틀이라도 2, 3일이라도 단기 조정을 바꿔가는 것이지 그냥 계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현재 행보 등락형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조정권이다. 매수를 하려는 조정을 받을 때 천천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갈 적에 조건이 맞을 적에 매수를 펼치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네. 11월 대선, 미국 대선까지는 21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꾸준하게 제가 이제 화려한 종목 장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 틀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쓰러지게 되면 중국한테 따라잡힐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여기서 만약 역전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파월이 못을 박았죠. 초저금리 경기 살아날 때까지 하겠다. 그냥 뭐 아주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어차피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폭락은 기회다. 다시 한번 보면서 차트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기회고 떨어질 때마다 기회고 그거 일단은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됐다? 일단 11월까지는 버팀목이 있으니까 11월까지는 일단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후는 뭐 2022년, 뭐 2025년 어디까지 초저금리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떨어질 때만 사면 안 되겠죠. 11월 이후는 대선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더 좀 관찰하면서 하겠지만 지금은 대선 임박해서 침체기로 갈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2차 부양 정책이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10월에 나와서 11월 피크를 찍으며 끌어올리는 장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요. 22선에 대한 기준만 잡고 붕괴되면 일부를 줄이고 확대하는 건 괜찮겠지만 일부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주식을 뭐 65%, 70%, 뭐 60% 이렇게 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건 그냥 그대로 하고 한 30%나 이런 비중을 가지고 줄었다 늘렸다는 조절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미국 증시가 좀 연일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미 증시의 조정의 원인이 이제 콜옵션 매수에 따른 어느 정도 일시적인 급락세가 좀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세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정희 씨가 좀 원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업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과열을 시켜준다는 관점에서 아마 이번 조정 좀 건전한 조정으로 좀 미 증시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 선물지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바닥의 징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주식은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오고 저점 신호,
강세형 일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미증시가 강세형 일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미국 추가 부양 정책 합의라든지 백신 이런 부분들의 재료가 좀 더 나오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유럽 통화 정책 회의에서 좀 호재가 나와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주나 좀 바닥 신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 외인 기관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외인들은 팔았고요. 특히 연기금 쪽도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조정도 염두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아주 강력하게 또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되돌림, 반락 가능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10일 날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라가르드 총재가 어떠한 강력한 부양 정책을 꺼내드느냐에 따라서 아마 증시가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겁니다. 유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고요. 물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정책이 오히려 목요일 날 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 실망 매물이 또 한 차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후 유럽 통화 정책 회의 보고 나서 금요일 날 확인 매수 전략도 양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좀 필요하겠죠. 일단 지금 주반의 미증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를 타진하는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이번에 증시가 또 바닥을 시현한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9월 22일 날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전기차 업종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지속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내일 이후 목요일 이후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월봉 상승 기조는 이상이 없습니다. 2,600포인트대 중후반대까지 목표치를 잡고 거의 2,700까지도 가 있네요. 목표치를 잡고 매매 전략 중장기는 이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1선이 회복세가 이뤄진 만큼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코스피 대형주들은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이 종합주가지수는 전체 대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326포인트 지지받으면서 신고 경신을 기대합시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저는 범용 건영을 좀 볼까요? 일단 주식은 항상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는 것인데 그동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현재 6,000원까지 내려왔네요. 하단 추세를 형성시킬런지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될런지 이럴 때는 우리가 선행성 선매수라고 그래요. 이 선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초보자는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돈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행보등락 보이고 5일선을 회복할 적에 3박자가 맞을 적에 단기 지표가 턴할 적에 그때 매수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지금은 좀 더 지켜보면서 기간 조정은 좀 더 이어지겠다.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야 된다. 거래량 체크를 잘 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 종목 들어갈게요. 현재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 오늘 거래가 좀 늘어났네요. 단기 지표도 올라오고 방향도 위로 재폈네요. 이럴 적에 일단 추세가 전환돼 있죠. 추세가 전환되면 골든이라고 그러죠. 골든 반락. 내일은 골든 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에 반락할 적에 항상 매수는 5일선 기준 분할 매수가 좋고요. 단지 이 대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면 연속 3일 동안 거래가 막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측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명선님. 예, 시청자분들 위해서 현재 매수권에 놓이는 종목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머큐리인데요. 제가 8월 19일 날 이 고수3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망에 대한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지금 막 늘어나는 시기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는 거고요. 통신장비 개발 세분화 업체로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5G 관련주라 불리는 뭐 솔리드, KMW, 오이솔루션, 뭐 RFIC 굉장히 다 신고가 터뜨려 날아갔죠. 그런 개념에서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은 통신의 5G 관련주에 머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AP를 통신 3사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타임이 어떤 위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9일 날 이 고수3의 방송 출에서 이날이 되겠죠. 월봉의 머큐리 10개월 이평선만 붕괴 안 된다면 그냥 현재 시점에서 계속 산다.
막 산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투자의 개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이 필요 없는 게 하반기에 본격적 실적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올라갈 흐름이거든요. 왜? 바로 심리가 50에서 60으로 올라가는 요 시기에서 주가가 잘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깰 때 거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양봉이 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닥이고 그 후 거래 없는 소폭 등락을 보이고 나서 상승 자학형 양봉으로 50에서 60 턴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까지 있으니까 본격적 상승인데 일봉이 바로 골든 크로스의 시그널을 막 돌파를 했습니다. 밴드 상단까지 돌파를 했죠. 뭐 내일부터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간다는 개념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 아주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저는 오늘 또 일단 IT 종목 하나랑 그리고 역시 그린니들 관련주 하나를 좀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10월 달에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9월 달에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는요. 애플의 역시 이제 애플 워치가 드디어 이제 공개될 예정이죠. 다음 주쯤에 공개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수혜주 관심 수혜주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DKT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DKT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DKT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 들어 21선이 돌파가 이뤄지고 나서 지지를 받고 오늘 재차 5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DKT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재료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앤디포스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벌써 한 50% 가까이 올라오고 오늘도 급등세가 한번 장중이 이뤄졌죠. 이 DKT도 그만큼 재료가 많습니다.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느냐?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폰 직접 또 수혜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 또 이제 판매 수혜주 관점에서 최근 들어 애플워치 모델에 FPCA 모듈을 4년간 독점적으로 100% 공급을 했기 때문에 역시 애플워치의 독점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퀄컴 쪽에 이제 5G 쪽에 부품 역시 세계 최초로 5G 안테나 케이블 쪽에 승인이 또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KT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일선 회복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5개월, 20개월, 5개월, 10개월, 20개월 중장기 정배열 상태 있죠. 아직 투자 심리도는 이제 60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장기 과일권에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재료가 이제 서서히 임박돼 있는 만큼 이번 주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단기는 짧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지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향후에도 잘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는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고점 떨어졌던 이제 3만 원대 부근을 중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ACD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이제 막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제 일봉은 시작되려고 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애플 수혜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테슬라 일단 뭐 꼭 배터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테슬라의 부품 공급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쪽에 관련성 있는 뭐 전기차 쪽에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주라든지 최근 들어 포스코 ICT도 급등세가 이뤄졌고요. 오늘 보성 파워텍도 전기차 충전 모멘텀 관련주들이 또 장중에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겠죠. 이미 재료가 나온 기업들보다도 앞으로 재료가 나올 만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DKT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SDN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 제가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졌던 기업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보다 이 SDN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뉴들, 태양광 모멘텀도 있고요. 수소유 연료전지 쪽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연내에 이제 태양광 모듈 공장이랑 수소유 연료 발전소를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일 연기금 쪽, 기관 쪽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아래 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수급 이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목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2분기가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단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국면이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SDN 같은 경우가
수급이 어제부터 들어오는 위치였고요. 최근 들어 또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SDN 실적 좋고 수급 좋고 차트 좋고 제로, 태양광, 수소 있고 뭐 단점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 떠서 출발한 다음에 종가까지 상한가 잔량이 많이 쌓였죠.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죠.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죠. 이 종목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한번 시현됐던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인데요. 그 당시에는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점을 돌파가 이뤄지고 있죠. 주식은 항상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할 때 시세 분출 국면으로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DN 내일은 이제 단기 과열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연기금 쪽, 기간 쪽 수급이 이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시가 예상 고점 매도 이후 5일선 근접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ACD는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죠. 아직 MACD 투자 심리도도 단기도 그렇고요. 중장기도 그렇고 과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 포인트 이 종목 내일 기간 쪽에서 수급 이탈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도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미증시 과열시켜주로 바닥을 시원하로 내려오면 저가 매수 기회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초저금리 기조의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 장이 중간에 계속 뭔 얘기는 나오는데 결국은 신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시장이 중간중간에 계속 뭔 얘기 나오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월까지는 그냥 종목만 보고 계속 하시면 돼요. 대신에 뭐 특별하게 뭐 대응봉 뭐 특별한 어떤 악재 뭐 이런 거 나온다면 이제 모를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힘이란 자체가 전 세계를 지금 뭐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초저금리는 이미 못 박은 상태인 만큼 종목 장세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이번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아시죠? 테슬라에 대한 급락세가 나오면서 원격적으로 이제 이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은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테슬라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급락 속에서 조정권에 지금 LG화학이 진입된 모습인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차트 통해서 왜 조정권의 진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바로 이렇게 그 데드크로스가 심리가 시그널 깨지면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죠. 특히 과열권일 때 중기지표가 똑같이 과열권 속에 데드크로스 임박인 상태인데요. 본격적인 이제 조정의 가능성을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의 그 후 음봉이 나오는 형태, 일봉은 이미 추세가 이탈한 모습으로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자체가 조정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고 매도 관망이 되고 뭐 언젠가 다시 또 재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매매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 월봉 자체가 상승의 달이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승 달이 아닌 이번 달은 내내 조정권에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어느 중간중간에 어떤 일봉 가지고 분차트 가지고 단기 단타를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큰 기조가 이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면 중간에 단타, 단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관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린혜 전문가님. 네. 자, 주식은 이제 바닥 종목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바닥의 개념은 그래요. 이 고래 기법에서는 721선 그러니까 3년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점은 바닥이라고 안 합니다. 침체권이라고 그래요. 바닥의 개념은 침체권에서 721선은 올라탄 상태에서 1, 2, 3 바닥을 시원해야지만이 진정한 바닥의 개념이다. 그래서 침체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점들도 바닥을 시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래컴퍼니, 수술력, 로보테마죠. 이거 잘 보시게 되면 밑에서 거래가 막 늘어나네요. 여기 보시면 녹색 선이 있는데 이 녹색 선은 매물대를 뜻합니다. 또 추세가 어저께 전환됐죠. 본래 추세가 전환되면 다음날 골든 반락, 아침에 시가야 반락가치의 매수 관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거래가 늘어나면 긍정적이죠.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세,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는 상태이다. 자, 이럴 때 밑에 보시면
이 투자 심리가 아주 좋죠. 심리가 막 올라와요. 밑에 또 보면 단기 지표가 50 이상 활성화됩니다. 또 이 주식의 방향성, 고래 방향이라고 그러죠. 1차, 2차, 3차 방향이 오히려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7박자가 다 맞을 적에는 내일도 거래량을 잘 보면서 거래가 연속 늘어날 적에는 이식 매물, 대기 매물을 소화해 주는 관점이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첫 번째 저점이 있고 두 번째 저점이 있고 세 번째 저점 우상향 3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권에서도 이럴 때는 추가 상승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올라갈 때 추격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수권의 올 쪽에 시가야 반락할 쪽에만 가능하다. 주봉 상태 보시면은 이미 이번 주 시작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었네요. 이럴 때 또 거래가 늘어나죠. 밑에 본 투자심도 50 이상, 또 단기 지표도 50 이상, 또 방향도 오히려 다 잡혔네요.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추세가 오히려 전환이 되면은 항상 조정을 받을 적에 시가 이하, 이게 주봉이니까 이번 주 막 올라가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또는 종가로 내려올 적에 또 다음 주 시가야 반락할 적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히시고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단 추세가 저항대가 되는 것이고 장기는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째네요. 그렇죠? 5개월째라고 하는 게 병우점입니다. 1개월째 단기, 3개월째 중기, 5개월째 중장기 바닥을 탈출한다. 이 5판 3승에서 이기면은 우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럴 적에 투자 심리가 올라온다든가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낸다든가 또 밑에 방이 잡힌다든가 이럴 적에 거래가 는다든가 이럴 때는 점진적 상승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 항상 매수 관점 점진적 상승에 무게중심을 둔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이럴 때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거래가 느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일봉 단기적 관점에서입니다. 그렇죠? 내일도 연속 늘면서 3일째죠. 하나, 둘, 셋, 3일째 5선이 안 깨져야 돼요. 3일째 5선이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새로운 행보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조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거래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5선이 안 깨진 상태에서 지지만 잘 받는다면 다시 거래가 늘면서 이중 고점을 돌파 시도하지 않겠느냐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란톡에서 M10W 공명 정주 검색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 비번이 있습니다. 04개, 0000 4개를 입력하고 노란톡에서 M10W 공명 정주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채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채팅방 오직 하나만 운영합니다. 요즘에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금일 저녁 9시에 M10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요즘에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또 최고의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금일 저녁 9시 M10W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커선님. 예, 노란톡 M10W 강남큰손 검색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정보들도 지금 무료로 거기서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더 잡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나면 항상 공개 방송을 하니까 M10W 오시면 좋습니다. 요새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반드시 M10W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22시에 방송하는데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녁에 장 끝나고 나서 혹은 22시에 저녁에 공개 방송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꾸준하게 공개 방송 오신 분들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네, 지금은 공격적 매매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조정을 받을 적에 항상 저가 매수기를 잡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